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지금 2024년 2월 24일 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곳은 며칠 전 단비가 내린 이후로 완연한 봄기운이 대지에 가득하니 기분마저 날씨같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 두 가지만 먼저 알려드린 후에 이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이민자 단속 뉴스나 상호 관세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뉴스이지만 이번 주에는 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뉴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라고 부르는 정부 효율 기구의 활동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정부일 때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 내가 당장 끝내겠어 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난주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이랑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에서 만나서 협상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가 거기 초대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 빼고 결정한 거야 하면서 꽤 당황했을 텐데요. 과거 한국 전쟁 휴전할 때도 여러분 아시죠?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다는 거. 힘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트럼프는 내가 나서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둘 다 설득해서 전쟁 며칠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해 했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 일부가 예전에 자기네 땅이라고 점령한 땅을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나 확실한 안전 보장이 없는 한 휴전은 없다 이렇게 버티는 중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꽤 갈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너무 러시아 편 드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전쟁 오래 했잖아, 이제 그만 끝내자 하고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 히토류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지난 3년간 엄청난 돈을 퍼줬으니 자 고객님 이제 계산할 시간입니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최근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앞으로 며칠이 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큰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귀한 생명이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손잡고 만든 정부 효율기구 도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도지의 목표가 뭐냐면 정부 예산을 깎고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서 최고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건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이미 연방정부 직원 2만 명 이상이 잘렸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어마무시한데요. 최근엔 머스크가 공무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너희 지난주에 뭐뭐뭐 했는지 오늘까지 보고서 제출해 라고 했답니다. 메일 받은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할게 한 곳도 있지만 FBI나 국무부 같은 데서는 잠깐 우리한테까지 이럴 필요 있냐? 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스팸 메일 아니야? 하는 혼란까지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 와중에도 도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방부 예산 8,500억 달러도 손보려고 하고 있고 교육부나 환경보호국 같은 기관도 타겟이 됐다고 합니다. 머스크 스타일답게 빠르게 과감하게 가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조에서는 이건 불법이야 소송할 거야 라고 나서고 있고,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는 해고의 불안감이 터지고 있답니다. 과연 머스크가 정부를 테슬라처럼 혁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 급하게 가다 역효과가 더 커질지, 이건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과 도찌의 파격적인 행보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둘 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민 이야기는 먼저 비즈니스 이야기, 캘리포니아의 보름달 이야기, 미국에 오면 만물 박사가 된다는 이야기, 도넛 가게를 그만둔 이야기,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다녀온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8월 비즈니스 이야기. 우리 가족이 미국 이민을 올 때 막내 누나네도 함께 비숙련 취업 이민을 신청해 함께 미국으로 왔었다. 매형이 삼성에 근무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라 고민이 적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민을 선택했고, 우리가 닭공장에서 해고되어 캘리포니아로 와서도 누나네는 닭공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다. 최근 닭공장 근무를 마친 후에 비즈니스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집을 방문해 평소 절간 같던 우리 집이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신이는 오랜만에 만난 이종 사촌들과 노느라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고, 막내 누나네는 요즘 비즈니스를 알아보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도넛 가게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힘들 것 같다는 나의 의견도 있었고, 실제로 가게를 둘러보고 나니 생각과는 달랐던 듯 지금은 2순위로 밀려난 듯하다. 어제는 이곳에서 20년 이상 부동산을 하고 계신 분의 소개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몇 곳을 둘러보았다. 이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보니 결정이 쉬울 수는 없을 것이다. 나도 요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을까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적어도 최소 투자금이 5만 불에서 7만 불 정도는 있어야 작은 가게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곳에서 오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들을 참고하면 보통 투자금의 5% 이상의 월 순수 이윤이 남아야 적절한 투자라고 말씀들을 하신다. 예를 들어 10만 불을 투자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최소 월 5천 불의 순수익은 있어야 손해보지 않는 투자라는 설명이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보면 세탁소, 리커스터라 부르는 작은 슈퍼마켓, 한국의 작은 식료품 가게 같은 그로서리, 그리고 재래시장 안에 여러 개의 점포가 모여있는 듯한 수아미데스의 장사, 도넛 가게와 샌드위치 가게 등이 있는데,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구입하기에는 권리금이 너무나 부담되고, 그렇다고 비즈니스를 새로이 창업한다는 것도 경험이 일천한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커서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한 누나네 가족들에게 적당한 비즈니스가 나와서 힘든 이민 생활이 빨리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우리 가족에게도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좋은 기회가 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2003년 8월 중순. 오늘도 변함없이 신새벽을 깨우며 도넛 가게로 출근을 한다. 그저께가 보름이었는데 2억 하늘에 달은 아직까지 살오른 통통한 모습을 옅은 구름 속에 살짝 숨기며 수줍게 웃고 있는 듯하다. 밝은 달 옆에는 5만 년 만에 가장 지구에 근접했다는 화성의 모습이 애교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새벽 1시가 넘어선 때이지만 달이 얼마나 밝은지 나무며 길이며 모든 것들의 윤곽이 뚜렷이 보이며 군 생활하던 87년의 어느 보름달 밤이 생각난다.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군대에 입대해 온갖 힘든 훈련 끝에 배치된 자대에서 처음으로 탄약고 보초를 서든 밤. 하늘의 달은 얼마나 밝고 크던지 그 큰 달을 보고 있자니 한순간은 엄마의 얼굴로, 한순간은 아버지의 얼굴로 변했었는데, 오늘 미국 땅에서 보는 2억 하늘의 밝은 달은 고국에 있는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들로 변하는 듯하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 어느덧 이민 생활 10개월을 지나고 있다. 어떤 때는 나의 선택에 후회도 하고, 어떤 때는 나의 결정에 나 스스로 칭찬도 해보지만 시간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제야 조금씩 주위가 보이며 정신이 드는 기분이다. 왜 내가 이곳에 서 있는지,
이제껏 출발선을 찾지 못해 헤맨 마라톤 선수였다면 오늘에야 출발선을 찾아 제대로 뛰기 시작한 인생의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된 기분이다. 그래, 급하지 않게 뛰어보자. 내 능력껏, 나의 힘이 되는 대로. 거북이처럼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커다란 나무까지는 완주해보자.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 힘겨운 이민의 마라톤을 왜 시작하고 왜 뛰어왔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2003년 8월, 미국에 오면 만물 박사가 되어야 한다. 미국에 정착한 초기 이주자들이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 서부로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대륙을 횡단했을 터인데 아버지들은 때론 목수가, 때론 기계수리공이, 때로는 사냥꾼이, 때로는 가족을 지키는 경찰이 되었을 테고 어머니들은 때로는 요리사가, 때로는 옷을 만드는 재단사가, 때로는 선생님이, 때로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 겸 간호사의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해본다. 며칠 전 한국과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컴퓨터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 컴퓨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완전히 부팅이 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 그 컴퓨터를 포맷하고 다시 윈도우를 까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한국 같으면 컴퓨터를 잘 아는 친구가 있었을 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컴퓨터 서비스 센터나 수리점이 곳곳에 있을 터이지만 이곳에 와서는 컴퓨터가 고장나도 웬만하면 혼자 해결해야 할 때가 많다. 컴퓨터 수리책을 들여다보며 5시간의 사투 끝에 결국은 컴퓨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미국에 오면 한국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 대부분은 언어의 미숙함에서 생기는 일인 듯하다. 그러다 보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스스로 일 처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만물 박사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한국에서는 페인트 칠을 하거나 간단한 목공 일을 할 때도 사람을 사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에 오고 보니 소통이나 비용 면에서 너무나 비싸다 보니 어떤 때는 페인트 공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목수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전자제품 수리공이 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컴퓨터가 다시 살아나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인터넷만이 유일한 고국과의 연결고리이니. 2003년 9월, 3달 가까이 다니던 도넛 가게를 며칠 전 그만두게 되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일들을 한 기간들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참으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처음엔 새벽 1시경에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같이 느껴지더니만 보름 정도가 넘어서면서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렇게 정신없고 뜨겁게만 느껴지던 도넛 튀기는 일이 나중에는 휘파람을 불면서 할 만큼 여유로워지기도 하였다. 참으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더니만 세상에 사람들이 못 감당할 일은 존재하지 않은 듯 느껴진다. 이제 또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다가오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도전해 보아야겠다. 2003년 9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다녀오다. 지난번 가족들과 디즈니랜드를 다녀오고 실망이 꽤 컸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다녀오게 되었다. 지난번 디즈니에서의 실망감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가지는 않았는데 그곳에 가서 놀란 것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첫 번째는 몇 시간을 돌아다녀야 할 만큼 거대한 규모였고 또 하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느껴진 점이다. 이렇게 거대한 자본을 가진 영화사가 이 정도의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어찌 세계의 영화 제작사들이 상대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껏 유니버셜에서 제작한 영화 중에 흥행에 크게 성공한 영화들을 모아 체험관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 동안은 영화 속에 직접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다. 우리들이 관람한 곳은 터미네이터관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입체 안경을 착용하고 3D 영화와 공연을 섞어 놓은 영화를 관람했고, 영화 미이라에 나오는 피라미드 안을 둘러볼 때는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주라기 공원관에서는 후룸라이드를 타며 공룡들을 구경하였고, 만화 영화 슈렉관에서는 3D가 아닌